부천시가 원도심 주차난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도전에 지역 주민들도 동참했습니다. 접경 지역인 김포시가 평화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평화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민통선 부근 야생 멧돼지에게서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 한창인 계양 갑선거구, 계양 갑지역구의 내년 총선 전망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부천시는 전체 차량 등록 대수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해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죠. 특히 원도심 주택가의 경우 주차장을 조성할 마땅한 공간이 없어 더욱 상황이 어려운데요. 삼정동에서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주차난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김진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란히 주차된 전동 킥보드들. 바로 옆에는 1인승 전기자동차도 있습니다. 큼직하게 붙어있는 안내문에는 인근에 있는 주차장 위치와 차량 이용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삼정동 일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부천시와 지역 중소기업, 마을 주민들이 함께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저녁 시간대 인근 테크노파크와 부천체육관 주차장에 자리가 생기면 주민들이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식. 주민들은 킥보드와 전기차, 셔틀버스 등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해 주택가와 주차장을 오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차할 자리가 없는데 외부에다가 주차 공간을 이용해서 내 차를 텔레파킹도 할 수 있고 아주 편하고 좋아요. 부천시는 지난 5월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에서 주차 문제 해결을 주제로 1차 사업 대상지에 선정됐습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민간 기업과 지자체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부천시는 이번 달까지 최종 선정을 위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특기시는 전체 사업 운영을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 기업에게 맡겼습니다. 이는 후보로 선정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점으로 꼽힙니다. 서비스에 대한 운영이나 그 외에 주차 관련된 운영을 주민이 주도하는 그런 사업으로 차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지자체보다도 이런 방식의 사업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향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부천시를 비롯한 6개 지자체의 실증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 최종 사업지 2곳을 선정할 계획. 최종 사업지로 선정되면 국비 150억 원을 지원받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부천시는 이번 사업에 최종 선정돼 삼정동 일대 주차장 보급률을 100%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유의 개념 그리고 스마트시티 여러 신기술들을 넣어서 106%대로 공급률을 올리는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를 그려보는 게 목적이라서 열심히 끝까지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주차난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삼정동 주민들과 부천시, 이 스마트 모빌리티와 주차장 공유를 통해 그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평화 경제. 남북 정세가 쉽게 풀리지 않으면서 아직은 낯설게 들리는 말인데요.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일찍부터 평화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인 김포시 역시 평화 사업 준비에 한창인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이후 평화의 바람이 불던 접경 지역. 남북 평화 시대에 대한 기대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김포를 비롯한 접경 지역을 바라보는 눈길은 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접경 지역에서 꽃피울 평화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이끄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평화가 진전이 되면 그 다음에 경제다. 그 얘기가 그냥 레토릭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슬로건이 아닙니다. 경제라고 했을 때 평화는 결국 비핵화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이고, 경제라고 했을 때 그 경제가 바로 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남북이 이미 함께 이용하기로 합의한 한강하구의 경제적 가치는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군사분야 합의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합의 중에 하나가 한강하구 공동 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강하구는 언제 개발이 되고 합의가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남북 간 정상 간에 합의가 됐고 또 공동 이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지금 교착이 되고 그러면서 남북 관계가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일시적으로 중단돼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가 되고 남북 간의 협력이 다시 재개되면 가장 먼저 열리는 그 창구가 그 열리는 창이 그게 한강하구입니다, 사실은. 한강하구 중심에 있는 김포시 역시 평화를 미래 먹거리로 꼽고 있습니다. 한강하구 둘레길 조성이나 포구마을 조성, 통일 이후 조성할 도보다리까지 다양한 평화 사업을 위해 경기도와 손도 맞잡았습니다. 평화 경제특구 역시 김포시의 평화 사업 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대로 된 DMZ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낸다면 아마도 해외 관광객들의 상당 부분이 이런 DMZ 관광에 찾아오실 거고요. 이것이 아마도 김포의 먹거리이자 경기도 북부 지역의 먹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또한 얼어붙은 남북 관계 속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평화 경제에 대한 기대. 희생의 땅이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는 접경 지역의 바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대학 교수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24일 유한대학교 교수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30일 밤 부천시 역곡동의 한 술집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지하철 5호선 연장의 최대 쟁점이었던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 대신 방화 신정 차량 기지를 동시에 옮기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정 간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기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해 방화 차량 기지와 신정 차량 기지를 동시에 이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과 김포를 차량 기지 이전 후보지로 놓고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서울시는 5호선 연장과 함께 방화 차량 기지와 건폐장을 타 지자체로 옮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5호선 유치 희망지인 김포시, 인천시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방화 신정 차량 기지를 동시에 옮기는 안이 경제성을 확보하면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안인 김포 한강선 추진도 새 국면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돼지 농가에 확진 소식이 없어서 이제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경기 북부 지역은 여전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민통선 부근 야생 멧돼지에서 계속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소영 기자가 발생 이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최초 발생한 건 지난 9월 16일. 3개월이 지난 지금 북한과 인접한 접경 지역, 연천, 파주 등 4개 시군에서 살처분된 돼지는 38만 900여 마리, 연천군만 16만 4천여 마리가 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살처분 관련 보상금과 매몰 비용 중 국비 지원액을 예비비로 확보해 경기 인천 지역에 655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돼지 사육 농가에서는 지난 10월 9일 이후 더 이상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신고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ASF 감염 야생 멧돼지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고 아직 발생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민간인 통제구역 밖에서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기준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48건으로 연천군과 파주시, 철원군 등의 민통선 인근입니다. 이번 달에만 연천군에서 3일과 11일, 12일, 18일, 19일 6건이 확진됐습니다.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계속 발견되는 것으로 봤을 때 남하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경기 북부 지역은 혹시 모를 야생 멧돼지의 남하 가능성에 대비해
여전히 방역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오래된 옛 동네에 활기를 불어넣는 이른바 도시재생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계양 갑지역구의 내년 총선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유동수 의원이 재선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대 총선에서 대결을 펼쳤던 후보들이 4년 만에 다시 출마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정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효성동과 작전동, 작전 서운동을 포함하는 계양갑 지역구. 과거 낙후된 구도심이었지만 지난해부터 도시재생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지역민들의 자치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양갑 지역구에서는 먼저 더불어민주당 현직 유동수 국회의원이 재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출신의 유 의원은 정계에 진출하기 전까지 지역 내에서 지방세를 비롯해 다양한 세무와 감사 등 심의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유동수 의원에 맞서서 자유한국당 오성규 현 당협위원장이 지난 총선에 낙선 아픔을 딛고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양 출신인 오 당협위원장은 과거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과 계양생활체육회 회장을 거쳐 현재는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의 수석보좌관을 지낸 바른미래당 이수봉 계양갑 지역위원장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을 거쳐 현재 민생정책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 지역위원장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당시 유동수 후보와 오성규 후보에 이어 3위로 낙선했습니다. 끝으로 정의당 박인수 계양지역위원장도 총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정의당 내 여성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인천 학교급식 시민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인숙 위원장은 지난달 인천에서 출판기념회를 열며 본격적으로 총선에 대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계양을 지역과 함께 인천에서 대표적으로 진보 성향 표심이 짙은 계양갑 지역구. 최근 주민자치 활동이 가장 뚜렷한 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효성동과 작전동의 표심은 과연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순환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해양문화 조성을 위해 중부해양경찰청과 인천시 교육청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상해서 개인 스스로의 생존을 돕는 것은 물론 응급 상황 시 다른 사람의 생명도 구할 수 있는 생존 수영. 물에서 뜨기와 숨쉬기, 구명조끼 착용, 장애물 피하기, 자명,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초등학교 의무 교육으로서 각 학교에서 체육활동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부해양경찰청과 인천시 교육청이 손을 잡았습니다. 양 기관은 청소년의 안전한 해양활동과 생존 수영 운영, 건전한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생존 수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서분교 생존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초등학교 생존 수영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실기 연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생존 수영뿐만 아니라 인천에 대한 애양심을 키우고 바다의 중요성도 알려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인천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재발견하고 또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느끼게 하고 그래서 인천이 바다와 더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또 이 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문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소중한 그런 기회가 될 것 같다. 생존 수영이라는 거 안전 관련 부분도 있지만 나아가서는 또 바다를 또 우리 학생들한테 좀 일찍 바다에 대한 중요성이랄까 가치랄까 이런 부분들을 알려줌으로써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우리 인천에 대한 애향심을 좀 더 가지게 할 수 있지 않나. 한편 인천해경은 올 한해 8세 이상 청소년 4,900여 명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부천시가 내년에 지역에서 달라지는 7대 분야 36개 제도 등 새 시책 등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광역동을 출범한 부천시는 내년에는 10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부천페이 인센티브 구매 한도액을 5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한 달에 7,400원의 급식비를 지급하고 공공형을 제외한 어린이집에는 아동당 2,600원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정 금액을 부천페이로 환급해주고 무상교복 대상을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해 학생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화재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3일 부천시 역곡동의 한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약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부천소방서는 고대기 발열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3일 오전 8시 56분쯤 부평구 십정동의 한 아로마숍 베란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건조기와 세탁기 등을 태우고 발생 10분 만에 진화됐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19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최우수상과 발전상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특별시와 광역시로 구성된 가그룹에서 수상에 영예를 안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정책을 진단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희 인천시 교통국장은 대중교통과 보행, 자전거 활성화 등 인천시의 친환경 교통정책이 결실을 얻어 기쁘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교통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 갈산동 사근공원 생태놀이터가 주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부평구는 가롤초등학교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생태공원을 조성했는데요. 잔디 언덕과 터널 통과하기 등 친환경성 놀이 요소를 도입했습니다. 부평구 관계자는 2020년에는 약산공원과 후정공원 생태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단과 사무국 임직원들이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배식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사랑의 빨간 밥차와 함께 부평역 광장에서 봉사활동에 나선 선수단과 구단 관계자들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선수단이 사비로 모은 후원금으로 내복을 마련해 홀몸 노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밖에 인천 유나이티드 전달수 대표는 희소성을 앓고 있는 케냐 소년에게 병원비 100만 원을 전달하며 쾌유를 빌었습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보건복지부의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전국 2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순천향대 부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진료의 적절성과 전담의사의 전문성, 협진의사 수준 등 24개 평가 항목에서는 전국 1위를 기록했는데요. 신흥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앞으로도 차별 없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급업이 수질환경 오염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도내 폐술 배출 사업장의 수질오염을 분석한 결과 도금업이 수질오염 위험도 4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목재, 종이, 인쇄업이 32로 뒤를 이었으며 석유화학, 의약품, 철강, 금속 가공, 폐기물 처리, 세탁업이 31로 나타났습니다. 도금업 폐수의 오염물질 항목별 초과 위험도는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와 총인, 총질소, 시안, 불소, 니켈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온화한 날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불청객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성탄절 분위기 만끽하러 나오신다면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에도 낮 기온이 7도까지 올라 이맘때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지만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 보이겠으니 외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성탄절에는 하늘이 흐리겠고 올해까지 4년째 눈 없는 크리스마스가 될 전망입니다. 금요일에 기온이 반짝 떨어지겠지만 주말에 다시 오르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수요일 내륙은 눈 소식 없이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수도권과 충청 등 중서부 지역과 일부 남부 지방은 계속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수요일 오후부터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목요일엔 충청 남부와 남부 지방으로도 비나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건강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